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혼자입니다. 혼자라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오늘은 사실 예, 네, 먹방 이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 2화 리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2화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쵸, 같이 봤긴 한데 그럼 리뷰하지 말까요? 다른 그냥 얘기만 할까요? 아니, 그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오늘 왜 이렇게 부은 거 같지? 근데 일단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리뷰도 하고 그냥 얘기도 하고 어제 2화 리뷰라서 2화에는 제가 초반에만 나오고 뒤에 안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박준수가 여기 의자를 부셔놔가지고 지금 와, 멋있어, 너무 멋있으셔. 김부정. 최근 싱가포르, 홍콩, 일본에서 우리 집 김정선 부국장으로 밝혀졌다.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우리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지. 사실 저는 이거 그때 같이 보고 나서도 1, 2화를 계속 제 방으로 가가지고 처음부터 보는 이유가 어차피 제가 초반에만 나오니까 와우, 다시 봐도 명장면. 너무 잘 싸우죠. 내리라. 조속으로. 소리 줄였어요. 나 더 줄여? 오케이. 여기서 죽는 거야. 대남 강경파 인사로 알려진 북한의 김정선 대남 첩보총국 부국장이 북한 인민군 장교의 돌발 행위로 인해 사망했다고 오늘 오전 조선인민TV가 밝혔습니다. 군관이라는 놈이
적대 세력과 결탁하여 우리 조국의 노세대 혁명가 김정선 부국장 동지를 노린 임군 장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함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국장은 지난해 어지간히 전역하고 싶었던 지금까지 국제사상의 세계화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임준희 씨 보고자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분면 중이신데 저기 계속 하셔야 되세요. 잘하고 있어요. 네, 지치시면 안 돼요. 계속 호흡하세요. 진짜 힘들겠다. 임준희 환자 임유진 환자 수술 중입니다. 선생님. 자기는 건강합니다. 근데 산부께서 다시 봐도 속상해. 얼마나 마음이 찢어져. 유진아. 이름은 민주로 해요. 이제 모든 어떻게 근데 저렇게 눈이 빨개지시면서 하는 연기를 하지? 걸 잊어버리고 신기하다. 제 아빠로 살아줘요. 우리 민지가 사랑받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내는 세상 모든 아빠들처럼 당신과 속상해. 하얀 날 민지의 아빠로 살아줘요. 와, 어떻게 이렇게 눈을 나도 해보고 싶다. 저렇게 바람이 불면 되나? 보내주십시오. 야, 김숙사. 일단 총 내려. 네가 이럴수록 상황만 더 악화돼 임마. 지금 당장 눈을 지켜달란 말입니다. 침착하자. 근데 웹툰을 뛰어넘었어. 나 이거 원작을 봤기 때문에 웹툰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알고 내용도 다 아는데 내용 그 웹툰 장면들도 기억나고. 근데 웹툰을 뛰어넘었어 진짜. 때도 그 전에도 지금껏 당신들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만약 이번에도 약속을 안 지킨다면 웹툰 재밌죠. 전멸시킬 각오로 당신들과 싸우겠습니다. 자, 시켜줄게. 전혀 시켜주면 되잖아. 자, 진정해. 진정해.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애기들은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생겼을까?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원수야, 미치가 열려. 아빠래 아빠. 바로 살아줘요. 아빠, 귀여워. 아빠. 우리 민지가 사랑받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애기들도 연기를 잘한다. 신기해. 참. 은지야.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내는 세상 모든 아빠들처럼. 둘, 셋. 아빠도 같이 찍자. 아, 빨리 와, 아빠. 수업이나. 당신과 하얀 날. 어떻게 무릎 꿇었어? 만약에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무릎 꿇었으면은 저는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거기를. 저렇게 좀 억울하게 무릎을 꿇은 거면 바로 저는 다 뒤집고 나가죠. 나온다! 김남훈 학생. 맞네. 야, 네가 김나무이냐? 누구지? 그건 알 거 없고. 봐봐. 저기 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때 진짜 무서웠어. 맞았어. 민지 꼭 할 얘기가 있어. 학교 문에서 기다릴게. 올 때까지 기다린다. 나 이 씬 마음에 들어. 맞는 씬. 맞는 씬 너무 마음에 들어. 얘기가 있어. 할 얘기가 있어. 기다릴게. 올 때까지 기다린다. 왜 저렇게 했을까? 진짜인데? 뭐란다고 진짜냐? 나빠. 어떡하지? 나문이가 좀 아프대. 근데 아프긴 했지. 너네가 때렸으니까. 나쁜 놈들아. 네, 이제 이렇게 제가 나온 씬은 2화의 끝입니다. 제가 뭐 현실이었으면은 제가 그냥 거기서 다 뭐 4대1로 이기고 바로 민지를 구하러 갔죠. 진짜 나였으면은 바로 네가 김나문이냐 했을 때 저는 바로 그동안 갈고 닦아온 달리기 실력을 여기서 뽐내야죠 저는. 아니죠, 이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구역으로 이제 딱 유인을 한다면 거기서 바로 가는 거죠. 맞아요, 주먹이 작긴 해요 내가. 근데 확실히 촬영이 재밌긴 했어. 맞는 씬이 재밌어. 이때 앞에 그 성민호 역할 해주신 선배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스몰 토크도 하고 요즘 활동 중이냐 이렇게 하시면서 좀 더 스몰 토크를 나누고 되게 분위기를 많이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맞으면 더 아프게 맞는지, 여길 때려야 더 약간 실감이 난다
제가 뭐 맞는 장면 안 나왔어요. 맞는 장면 안 맞고 이게 날아가는 것부터 나오긴 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분들도 계셨잖아요. 다른 양아치 역할 분들 그분들한테 이제 전수를 해주셨어요. 어디를 때려야 나뭇잎이 이렇게 숙여지니까 이렇게 날아갈 거다. 이렇게 때려야 이렇게 맞고 날아갈 거다. 이런 거 하면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 뒤에 진짜 그 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긴 하죠. 근데 그 진짜 쓰레기가 아니라 여기서 소품팀에서 만들어주신 그 진짜 빈 페트병이나 이렇게 안 아프게 해서 이걸 만들어주셨어요. 일단 소품 그 쓰레기 봉투 소품을. 그래서 감독님께서 저기로 날아가시면 안 아프게 가서 이렇게 딱 안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까지 해서 다 처음에 동선 리허설도 다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진짜 쓰레기는 아니었어. 진짜 쓰레기 아니었어. 소품. 바닥에는 그냥 진짜 생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거 깔아주신다 그랬는데 제가 저 괜찮다고 저 몸 쓰는 거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거 전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절대 안 다칩니다 하고 그냥 신명나게 맞았죠. 엉덩이 괜찮았던 게 이렇게 쓰레기 봉투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엉덩이가 안착됐어. 이렇게 붕 날아가서 이렇게 쓰레기 봉투 위에. 그래서 페트병 위에 앉은 거지 이렇게. 폭신했어. 쓰레기야 고마워. 그런 느낌. 민지. 그 원래 대사가 거기가 아마 애드립으로 막 민지 이렇게 하신 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대본은 그게 없었던 걸로 아는데 와 근데 그게 훨씬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도 그거를 그렇게 하신 걸 엄청 좋아하셨어요. 엄청 웃으시고 재밌다고 잘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저 이제 마지막 촬영 날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그 씬이 너무 잘 나왔다고 계속 이게 칭찬해 주시고 그 씬 진짜 재밌게 나올 것 같다. 기대하고 봐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나뭇잎 애드립이요. 나뭇잎 애드립 그거 나뭇잎 애드립도 많았어요. 예. 네. 이거를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사를 하면서 거의 모든 대사를 살짝씩 바꿔서 이제 했던 기억이 있네요. 원래도 해리야 잠깐만이 아니라 해리야였어요. 그냥 해리야였는데 뭔가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하다가 해리야 잠깐만으로 한 건데 남은 애드립 하는데 옆에 친구 존댓말 하던데 그 친구 존댓말 하는 거 쿠마예요. 쿠마예요. 쿠마. 해리를 왜 불렀냐면 뭐 그냥 원래 이게 저는 두루두루 친하니까 잠깐 뭐 얘기할 게 있다 이렇게 뭐 그런 거죠. 그냥 진짜 별거 아닌 스몰 토크였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야 쿠마는 왜 존댓말을 한 거냐면 습관이 우리끼리 이제 존댓말을 하니까 원래 룬에이트가 그래서 이게 촬영장에서도 옆에 있던 이제 그 다른 친구 역할분도 반말을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반말 했는데 쿠마는 이제 그게 어색했나 봐.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존댓말이 나온 것 같아. 그래서 그 옆에 친구 역할을 해주신 연기자분이 배구 하셨었죠? 이래가지고 맞아요 이랬더니 알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세요? 이래가지고 저도 운동 좋아해서 운동 관심 많은데 막 그러다가 어떻게 알게 됐다 이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운동 좋아하세요? 무슨 운동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고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UFC를 좋아한다길래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깨 동무를 빼고 좀 공손한 모드가 됐던 그런 느낌. 그랬습니다. 나문이 무슨 학원이냐고요? 그거 아마 제가 캐릭터상으로는 제가 잡은 캐릭터상으로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공부 학원이었어요, 내가 보기엔. 그리고 뭐지? 뭐야? 제가 원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였는데 엘리베이터가 약간 좀 촬영에 뭐라 해야 돼?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게. 그래서 계단신으로 바꿨는데 실제로 제가 내려오려고 했던 그 층이 공부학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학원에서 나온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 실제로 그 성민호 역할을 해주신 배우님이 저보다 일단 제가 느끼기로는 저보다 컸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키가 똑같다 하셨어요. 아마 근데 그 선배님은 몸집도 크시고 하니까 더 커 보였나 봐. 아, 내 본체 나 준엽이는 무슨 과목을 제일 좋아했냐고? 저는 아무래도 체육이죠. 체육을 제일 좋아하긴 했어요. 체육 말고 좋아했던 그 공부 과목 중에 좋아했던 건 그래도 영어를 제일 잘하긴 했어요. 뭐 다른 걸 워낙 못했긴 했지만 영어를 그 중에선 제일 잘하긴 했어요. 국어보다 영어를 잘하긴 했어 그땐. 국어 진짜 못했거든. 양아치 형님 배우 실제로도 완전 형님이시지. 형님이시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나문이랑 해리 사귀는 건 아니지? 제가 알기로는 안 사겨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안 사겨요. 해리랑 사귀는데 민지한테 그렇게 하면은 나문이가 문제지. 그러면 나문이가 제일 나쁜 놈이야. 그럼 나문이가 제일 나쁜 놈이지. 해리보다 나문이가 나빠 그러면. 아, 남자친구인가? 근데 아마 내가 눈치 없이 막 그랬을 것 같아. 눈치 없이 막 해리한테 플러팅 아닌 플러팅을 막 하고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나문이라면 뭔가 엄친하니까 뭔가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약간 그런 느낌? 그냥 해서 이렇게 약간 배려해 준 건데 나 좋아하나? 약간 이렇게 된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창 시절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진짜 막 다 잘하고 완전 엄친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조금만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해줬는데 약간 플러팅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어장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치, 맞아. 해리가 갖고 논 거라 했어. 장난감이라 했잖아 나를. 내가 보기엔
사귄 건 아니고 내가 보기엔 사귄 건 아닌 것 같아. 사귄 건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만약 나문이었으면 안 사귀었을 것 같아. 무섭잖아. 아니면 형들이 협박을 받아서 억지로 사귄 걸 수도.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나 학교 다닐 때는 그런 느낌이 있었긴 했거든. 조금 노는 형들이 야 얘랑 사겨 해서 사귀는 애들 몇 번 봤거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지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약간 열린 결말 느낌? 상상에 맡기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형이 와서 야 너 얘랑 사겨가 아니라 얘가 너 좋아한대 라고 하면은 약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긴 했어요. 물론 나는 아니었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가지고 나는 워낙 형들한테도 이쁨 받고 해가지고 나한테 그러지는 않았어 형들이. 나도 있었긴 했지. 얘가 너 좋대 했었는데 아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넘어갔었지. 아 진짜로. 왜냐면은 그 조금 노시는 형들이랑 좀 엮이면 이게 피곤해지니까 피곤하고 그렇게 좀 되니까 나는 애초에 그랬지. 그리고 나는 약간 나를 항상 보호해주는 형들이 있었어. 아 얘한테 그러지 마라 약간 이러면서 인복이 되게 내가 좋은 편이라서 항상 보호받아. 항상 난 어딜 가든 형들한테 항상 보호받고 다녀.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보호를 받았냐 이것도 좀 신기하고 웃긴 건데 되게 무서운 이제 무섭지만 정의로운 약간 선도부 대장 같은 진짜 선도부신지는 모르겠지만 선도부 대장 같은 형이 있었어. 그 형이 이제 내 친구의 오빠고 내 동생이 다닌 합기도에 같이 다니면서 약간 사범 같은 느낌을 하고 계시는 형이었어. 이제 그 형이 내 동생도 거기 합기도에 다니고 자기 동생 친구고 이러고도 하니까 되게 많이 보호를 해줬지.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 김부정처럼. 나는 거의 정의의 사도였지. 나 선도부였다니까. 내 앞에서 이런 김부장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은 다 끝이야. 다 끝장나는 거야. 바로 이제 야 너 뭐하는 짓이야 하고 바로 신고하고 네 여기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신고하는 거지 난. 아 내가 제일 처음 찍은 씬은 알려줄 수 없어. 알려줄 수 없고
근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1, 2화에 나와 있는 신 중에 하나야. 아니야, 아직 안 나온 건 아니야. 처음에 되게 비하인드가 있는 게 첫 씬에서 이제 갔어. 근데 나랑 이제 내 아무래도 씬이 다 겹치는 데가 민지랑 있는 씬이 많으니까 처음에 민지랑 이렇게 감독님이 대기를 시켜놓으셨어. 그래서 거기서 우리끼리 대사 맞춰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꽃다발을 이제 주신 거야. 근데 그게 뭐지? 내가 아니라 민지한테 이게 딱 준비해 주신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민지가 있었나 뭐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난 되게 놀래가지고 왜 꽃이 나왔지 했는데 이제 내가 아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감독님께서 나문이 속상해, 나문이도 하나 줄까 이래가지고 진짜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했지. 그 원래 그 꽃을 아마 나랑 있는 씬에서 딱 할 때 주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뭔가 딱 그게 민지도 그게 아마 첫 씬이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나 오기 전에 주시려고 했는데 뭐 타이밍이 안 맞아서 나 같이 있는 시간대 주셨나 봐. 아무래도 이제 민지가 주연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딱 드라마 김부장이 시작을 알리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약간 같이 받은 느낌이긴 했어. 감독님께서 장난이라고 이거 같이 주는 거라고 약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느낌이었지. 버스씬 비하인드를 풀어달라고? 버스씬 비하인드가 내가 민지한테 루네이트를 홍보했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막 버스씬에서 대기하고 막 어떻게 이렇게 잡을 때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버스 이렇게 한 바퀴 계속 돌면서 이제 그거를 어느 타이밍에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대사도 다 맞췄고 사실 대사 맞출 게 없었고 그냥 우리는 이제 행동 그런 모션들이었으니까 그런 거 다 맞추고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막 하다가 내 그룹을 이제 좀 루네이트 해요 하면서 이제 위버스 딱 보여주면서 우리라고 홍보했지. 내가 그때 아마 내 기억상으로 가입시킨 걸로 아는데 아닐 수도 있어. 내 기억이 오릴 수도 있는데 가입하라고 내가 막 강요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 아, 그거 진짜 버스였지. 진짜 버스였지. 진짜 버스에서 했지. 그게 이 장면 있잖아. 버스 멈추면서 이게 내가 싹 하는 장면, 그걸 되게 많이 찍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었지. 뭔가 힘든 게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진짜 신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모든 타이밍이 다 맞을 때 이걸 딱 지켜야 되니까 그게 되게 타이밍 맞추고 싹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타이밍이 되게 어려웠었어. 남은이 왜 맨날 핸드폰만 하고 있냐고. 이게 왜냐면 감독님께서 실제 내 고등학생 때 모습처럼 해달라 그러셨어. 그래가지고 만약 학생 때 뭐 어떤 버스를 타면은 보통 뭐 자주 앉는 자리 이런 것도 있잖아. 뭐 왼쪽 사이드에 자주 앉는다, 아니면은 뭐 차에 타면 보통 노래를 들으면서 간다, 이어폰을 끼고. 그러면 그런 거 얘기해주면 다 준비를 해줄 테니까 나문이가
진짜 학교 다닐 때 시절처럼 해달라 모든 걸. 그래가지고 그러셔서 나는 진짜로 학교 다닐 때 버스 타면 그 핸드폰만 이렇게 보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했지. 까까머리로 난 버스를 안 타고 다녔지. 나 그때 까까머리 이거 감자 시절에는 운동선수였으니까 그때는 다 뭐 나갈 데가 PC방밖에 없으니까 다 걸어 다녔지. 나는 그래도 일반 고등학교 시절을 거의 1년 반 정도는 했으니까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는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 동네가 있잖아. 뭐 우리 동이 전민동이었으면 뭐 관평동, 뭐 둔산동 뭐 이런 데서도 애들이 오니까, 그래서 걔네를 이제 만나러 가려면은 나도 이제 버스를 타고 관평동을 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버스 많이 탔지 그때는. 나는 그 일반 고등학교 다닐 때도 배구를 좋아했었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호회 하러도 버스 타러 많이 다니고, 그리고 뭐지? 버스를 되게 많이 탔어. 우리 동네에서는 뭐를 하려면 버스 타고 항상 나가야 됐어. 우리 동네에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약간 우리 동네가 되게 약간 짱구 마을 같은 느낌이야. 다 알아 다.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스쿨버스 같은 게 오잖아. 나는 그거를 이제 타고 다니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거리가 걸어서 1분 거리였어. 같은 땅이었어. 같은 땅. 같은 땅에 아파트 있고 울타리 쳐져 있고 여기 학교였어. 같은 땅에 있었어. 같은 땅에. 그래가지고 만약에 학교 등교 시간이 40분이었으면은 난 20분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머리 안 말리고 그대로 이제 학교 가면 딱 맞아 시간이. 학교 앞에가 집이야. 그냥 학교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베란다 이렇게 싹 하고 보면 여기 학교야.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일자라고 치면은 맨 오른쪽이 우리 아파트, 가운데가 우리 고등학교, 맨 왼쪽이 우리 중학교. 다 연결돼 있었어. 이렇게 울타리로. 그래서 맨날 중학교 때 뭐 축구하다가 공이 고등학교로 넘어가잖아. 넘어가면 막 어떡하지 저거 가고 가면 형들 막 무서워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건물이랑 중학교 건물이 붙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이쪽 만약에 우리가 벽 쪽에 붙어 있는 반이다 하면은 창문을 이렇게 열면은 반대편에 고등학교 반이야. 그래서 보여 상대 고등학교 그 반대편 고등학교 교실이. 그래서 맨날 거의 형들이 우리 놀리기, 그게 약간 전통 아닌 전통이었는데 형들이 우리 막 놀린다고 중학교에다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들어오면 빛이 반사되잖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하고 있으면 형들이 맨날 그 고등학교 건물에서 중학교 건물 이렇게 거울 이렇게 반사해서 막 빛을 쏴. 그럼 이렇게 수업하다 막 이러고 쌤들이, 그러니까 거기 고등학교를 간 형들이 이 중학교 출신이 많으니까 쌤들이 그 형 이름 부르면서 야 너 그거 하지 말랬지 막 이런단 말이야. 진짜 그 정도로 가까워. 이게 진짜 같은 땅이야. 같은 땅에 그냥 울타리만 쳐져 있어. 그 느낌이야. 진짜 같은 땅이야. 진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 같은 땅이야. 너무 같은 땅이야. 같은 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밖에 설명 못하겠네. 우리 동네 만약에
가본 사람 있으면 알아. 대전 전민동 출신들은 알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집이 이제 푸른 아파트였고 푸른 아파트, 전민고, 문지중 이렇게였었어. 그리고 문지중에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카이스트 나오고. 학교 다닐 때 교복 아주 잘 입었죠. 나는 교복을 되게 좋아했어. 이쁘잖아 핏이. 근데 조끼는 많이 안 입었어. 약간 그 학생 때만의 그 교복 간지가 있잖아. 본인이 추구하는. 막 가을, 봄 이럴 때 되면은 셔츠만 입고 막 넥타이만 하고, 아니면 안에 이너 입고 셔츠 이렇게 풀고 다니거나. 본인들이 다 추구하는 그런 멋이 그 당시에 간지가 있었어가지고 막 겨울 되면은 마이 안에 후드 입고 막 이렇게 하고. 뭔 느낌인지 알지? 그런 느낌. 그리고 꼭 여름인데 여름에 하복 입어야 되잖아. 근데 그 긴팔인데 이게 접어 올려서 입는 간지를 포기를 못한 애들이 항상 그렇게 입고 다니다가 걸려서 막 벌점 받고 막 그런 게 많았지. 꼭 그냥 이너티에 마이만 입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 근데 나는 1학년 때는 그러다 많이 걸렸는데 내가 2학년 때 선도부를 하고 나서는 아주 깔끔하게 입고 다녔지. 나는 그게 해보고 싶었던 게, 그 교문에서 우리가 반에 들어갈 때 이게 밖에서 신는 신발에서 슬리퍼로 갈아 신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잡아야 돼. 형들이어도 이거 운동화 신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슬리퍼로 갈아 신어주세요. 약간 이걸 해야 돼. 그 벌점표 들고 몇 학년 몇 반이 막 이런 거 적고. 근데 초반엔 이제 형들을 잡기가 무섭잖아 아무래도.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그냥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이렇게 하고 잡았지.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저녁시간 되면 이제 거기서 줄 세우고 막 새치기 하지 마세요 빨리 뒤로 가세요 막 이렇게 하고 막 했었지. 이제 그러다가 나랑 같은 나이인 애들이 이제 오면은 일로 와, 만약에 걸렸어 일로 와,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몇 명 몇 번에 적고 너 옆에 서서 너도 같이 잡아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었지. 쌤들 몰래 뭘 시켜 먹었던 적은 없던 것 같은데. 우린 나가서 먹었지. 만약에 학교 급식이 오늘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잠깐 이제 그 경비 아저씨랑 좀 친해가지고 잠깐만 원래 나가서 먹고 올게요 하고 나가서 먹고 오고 그랬지. 지각은 내가 진짜 너무 많이 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원래 집이 가까울수록 지각 많이 하는 거 알지? 지각은 좀 많이 했어 내가. 근데 끽해봐야 한 1, 2분씩이야 항상. 난 학교 끝나는 게 싫었어. 난 옛날에 통금도 있었고 밖에서 이제 애들이랑 노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애들이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일부러 야자도 했었어. 공부를 물론 좋아하진 않았지만 애들이랑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일부러 막 야자까지 하고 막 그랬었어. 그 밤에 막 야자 막 몇 시까지 했었더라? 어쨌든 막 10시 막 이렇게까지 반에서 그 어두운데 애들이랑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재밌어. 그래가지고 막 야자도 하고, 나 그때도 이제 배구를 방과 후 활동으로 하는 학생이었으니까 동아리로. 그럼 야자 막 1교시, 2교시가 나눠져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1교시에는 수업하고 2교시에는 배구하러 가고, 그런 느낌이었지. 아니면 1교시 때 배구하고 와서 2교시 때 이제 공부하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난 재밌었지. 막 그래서 야자 시간 아니다, 야자를 하면은 저녁 먹고 이제까지 하니까 막 그날 비가 온다 치면은 그때 난리 나는 거야. 이제 비가 엄청 쏟아지면 저녁 먹고 막 저녁 시간에 애들이랑 막 비 맞으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게 재밌었지. 그런 게 그땐 재밌었어. 그리고 야자가 야자 시간 딱 저녁 시간까지 하고 매점이 닫으니까 딱 저녁 시간에 매점 가면 막 미어 터져. 막 거기 가서 미리 야자 시간에 먹을 것들 몰래 막 먹을 것들 이제 사놔가지고 서랍에다 넣고 이렇게 조금씩 먹는 거지. 내가 공부는 열심히 안 하긴 했지만 학교는 되게 잘 다녔어. 학교도 빠진 적 없고 거의가 아니라 학교 빠진 적은 아예 없어. 아파서 조금 늦게 간 적은 있었지만 병원 갔다가. 내가 매점에서 일도 했었어. 그게 하도 매점을 많이 가니까 거기에 계신 이제 아주머님이랑 아저씨가 잠깐 자리를 비우셨을 때 내가 가서 막 계산해주고 하면은 갔다 오셔가지고 나 매점에서 뭐 얼마짜리 공짜로 뭐 몇 개 가져가라고 하시고 해서 막 그렇게 했었지. 나는 조금 경비 아저씨들이랑 선생님이랑 매점 아저씨 아줌마랑 되게 친했었어. 근데 그게 한정이 이제 쉬는 시간에 우리가 쉬는 시간이 10분밖에 없으니까 점심 시간이나 이렇게 길 때 가서 하는 거지. 되게 어른분들이 좋아하셨었어. 나를 좋아해 주셨어. 그래서 학교 다니길 재밌어 했었지. 재미없던 날이 없었어. 매일이 달라가지고. 그리고 내가 킴볼부도 했었거든. 킴볼이라고 약간 이만한 공 있어. 안에 그 바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빵 치는 거. 그것도 했었고. 배구랑 달라. 킨볼에 니은 킨볼. 근데 공이 진짜 이만해. 이만한 거를 그 밑에서 두 명이 받치면 이 면적으로 이렇게 쳐서 날리고 막 그걸로 이렇게 받고 막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런 것도 나 발표 동아리도 했었고 한 게 되게 많아. 안 해본 게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 요가 동아리는 내가 솔직히 자러 간 거여가지고 그 마지막에 한 20분을 사바아사나인가? 어쨌든 뭐 그걸로 이렇게 누워서 자는 시간이 있어. 그거 하러 갔어. 난
인기 잘 나고. 내 처음에 내가 동아리 썰을 풀어주자면 내가 전학을 갔어 중학교 때. 중학교에서 이제 서울에서 다니다가 전학을 간 거여가지고 중학교 이제 1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전학을 가서 처음에 이제 동아리를 들어야 되는데 뭐 하지 하다가 내가 그때까지 약간 춤을 춰볼까 해가지고 댄스 동아리를 들어갔단 말이야. 댄스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나만 남자인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날 동아리 바꿔도 될까요? 동아리 바꾸겠습니다 하고 무슨 동아리 같더라? 보드게임부였나 뭐 어쨌든 동아리 바로 바꿨어. 아니 난 진짜로 남자가 몇 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들어갔는데 다 여자인 거야. 심지어 쌤도 여자니까. 나 그래서 난 그때 되게 진짜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었어. 그래서 뒤에서 이러고 있었어 계속. 아 진짜 나는 그 혼자 남자인 그걸 못 버텼어 그때. 와 나 진짜 못해 하고 바로 심지어 내가 남중에서 전학을 간 거였었어. 그래서 그게 너무 어색했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다음날 못하겠습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그때 동아리가 또 다 차가지고 인원 남아있는 그 동아리로 갔지. 지금이어도 못 버텨 나는. 절대 못 버텨. 일단 나문이 같은 생활은 절대 아니었다. 이렇게 막 등교할 때도 막 이러고 가가지고 막 요리조리 막 돌아댕기고 막 그랬던 스타일은 아니야. 난 내 반에만 있었어 거의. 그러다가 뭐 쌤들이 도와달라 하면은 그때 막 체육 시간에 가서 애들 배구 좀 알려주고 그랬었지. 그리고 우리는 반대항전 막 배구도 하고 점심 시간에 막 쌤들 대 배구부 해가지고 그땐 난 선수가 아니었으니까 쌤들 vs 배구 동아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합도 하고 하다가 내가 교장쌤 머리 맞춰가지고 석고 대제를 했었던. 교장쌤 가발 아니셨어. 그때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 배구할 때 막 사람들 보러 오고 이러는 게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쌤들도 우리랑 배구 하면은 재밌어 하셨고 체육대회 때 우리가 반대항전 했는데 졌어 심지어. 난 내가 당연히 우승을 할 줄 알았는데 우리 반엔 배구부가 나밖에 없었고 결승에서 만난 팀이 이제 배구부가 3명인가 4명 있었는데 주전으로 뛰고 있던 사람이 솔직히 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 상대편 4명 플러스 우리 반까지 했어도. 그래서 난 당연히 내가 이기겠지 했는데 확실히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졌어. 져가지고 막 거의 울먹거리고 농구 반대항전도 나갔다가 이렇게 레이업 슛 넣고 하다가 뒤에서 수비하던 애 발 밟고 발목 돌아가가지고 발목 팅팅 부었는데 그 상태로 개주 뛰고 막 했었지. 그리고 그 동아리 할 때 대회도 나갔었어. 나 나름 대전 스포츠클럽 배구하는 데서 유명했었어.
그래서 스포츠 클럽 대회 나가면 오, 쟤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지. 근데 우리가 졌지 또. 졌지. 한 번도 우리가 배우 동아리로 그 대회를 나가서 그 결승을 올라가 본 적이 없어. 3등 했나 4등 했나 최대가. 왜 자꾸 지냐고? 그땐 너무 뭔가 너무 모르는 상태로 했었어가지고 배구를 그냥 때리는 게 스파이크 때리는 게 좋아서 했던 시절이라. 배드민턴 대회도 나갔었지. 배드민턴 대회도 나갔다가 2등 했나 뭐 그랬고. 또 뭐였지? 체육대회 때 안 나갔던 게 거의 없었었어 나는. 키 순서는 기억이 안 난다. 배드민턴 스텝 할 줄 알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본 그런 모습만 봤던 선후배들이 조금 나를 관심 있게 봐주셨는데, 내 사실 모든 걸 알고 있던 내 동급생들은 나를 굉장한 약간 4차원 그 이상인 애로 봤었지. 후배들이 나를 보러 반에 찾아오냐고? 그거는 솔직히 나 학교 다닐 때는 약간 상상 불가했던 느낌이야. 후배가 선배 반을 찾아와서 보러 간다는 건 좀 많이 무섭지. 만약에 내가 그랬으면 나는 못 보러 갔어. 절대 못 보러 갔을 것 같아. 절대 못 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학창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때 막 그런 형들 왜 무서워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솔직히 선배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절대 못 가지. Are you 타쿠마? No. 나 잘생긴 걸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절대. 난 진짜로 약간 4차원 그런 느낌으로 유명했었지. 약간 천둥벌거숭이 느낌으로. 난 진짜로 인기가 많지 않았어. 진짜로. 진심. 이거는 뭐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없었어. 팩트로. 진짜로 좀 충격을 먹었던 썰이 하나 있긴 한데, 내가 나름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같이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이제 각자 동네에서 학교에서 몰리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소문이 났었나 봐. 얘가 이 학교에 온다. 그래서 처음에 입학하자마자 우리 반으로 찾아오는 애들이 몇 명 있었어. 제가 누구야? 제가 누가 했는데 내가 그 진짜 들었던 충격적인 말이 아 뭐야 별로네 이러고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 먹고, 아 그럴 거면 왜 보러 왔냐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 이거를 받고 사물함 이제 정리하고 있고, 정리하고 나와서 이제 내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데 막 이게 막 보러 온 거야 애들이. 그래가지고 아 뭐야 별로네 하고 막 가는 애들도 있고 별거 아니네 이러고 가는 애들도 있고. 난 진짜 뭐 없었어. 그 막 소문 난 것들 다 과대포장된 소문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소문이 난 게 왜 소문이 난지도 사실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는 소문이 자꾸 났어. 막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되게 막 잘생긴 애가 이 학교에 온다. 그래가지고 그랬대. 근데 나는 그걸 처음 들었거든. 난 그런 이미지도 아니었고 애초에. 근데 그게 소문이 약간 조금 너무 이렇게 커져서 났나 봐. 그래가지고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던 것 같은데. 전혀 인기가 많지는 않았어 진짜로. 나만 몰랐던 게 아니라 모두가 몰랐어. 우리 학교를 다니던 애들은 모두가 몰랐어. 진짜야 이거는. 내가 지금 우리 학교 같이 다니던 애들도 이거 김 부장 때문에 연락이 되게 많이 온단 말이야 나한테 최근에. 걔네한테 다 물어봐도 뭐야 너 인기 없었음? 물어 100% 와. 근데 그 당시에 항상 듣던 말은 있었어. 넌 뭘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긴 했었어. 그게 근데 뭐 잘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막 하도 뭘 많이 하고 뭐 막 다 재밌어하고 다 좋아하고 다 막 열정적으로 하니까 공부 빼고 그래서 항상 애들이 넌 공부 빼고 다 잘하네 라는 말을 많이 했었지. 그래서 넌 뭘 해도 되겠다 공부 빼고 약간 이거를 했었어 항상. 열심히 살긴 했어 진짜로. 우리 동네에서 막 40분 버스 타고 40분 걸리는 동네까지 가가지고 배구 동호회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 명언을 많이 남겼네요. 그때는 명언 같은 건 안 남겼지. 그때는 그냥 배구를 좋아하는, 배구를 사랑하는 되게 까불거리는 학생일 뿐이었으니까. 나는 그때 약간 내가 인생을 그때도 얼마 안 살긴 했었지만 지금 그 당시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이제 선수하기 전까지 내가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서 배구만큼 사랑했었던 게 없었단 말이야. 난 진짜 배구를 했을 때 그 처음으로 그런 희열을 느꼈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게 하나 꽂히면 막 진짜로 미친 듯이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구 동호회 하러 전국으로 다녔어. 막 수원 가고 서울 가고 대전에서 하고 막 형들이랑 계속 막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막 전국 투어로 동호회를 막 다녔었어. 그러다가 이제 수원 동호회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캐스팅을 당해서 이제 배구 선수를 하게 된 거였는데, 근데 이렇게 사랑을 했던 배구의 모습이 이제 선수라고 다 깨졌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체대 입시까지 했었으니까 이제 체대를 가려고. 난 체대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 체대가 제일 힘든 줄 알고 있었는데 배구 선수를 하고 첫 훈련하고 코피 싹 터지고 와, 나 배구 안 사랑하네 약간 이게 됐었던 거지. 난 진짜로 난 체대 입시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 근데 정신적으로 힘든 건 잘 버텨. 근데 내가 몸으로 힘든 걸 잘 버틴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선수 입장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원래 초, 중, 고, 대학교 운동선수 훈련 중에 고등학생이 운동량이 제일 빡세. 근데 나는 그걸 이제 선수 생활 안 하고 그 선수 생활에 적합한 몸을 가지지 않고 제일 빡센 시기에 운동선수를 하러 들어간 거였으니까 미치지 내 입장에서는. 진짜 몸이 못 버텼었어 그때 그거를. 바로 이게 코피 싹 나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이렇게 굴러다니고 막 하는데, 진짜 목에서 피만 난다라는 말을 그 전까진 못 느꼈었어. 엄마가 또 육상선수 출신이니까 운동선수 하면은 진짜 목에 피맛이 나고 막 물 먹고 토하고 막 이 정도까지 해야 반 이상이라도 간다라는 말을 항상 했는데 난 그 말을 안 믿었어서 솔직히. 내가
난 체력도 좋은 편이었으니까. 그런 게 어딨어 하고 갔는데 바로 알았어. 첫날 엄마의 말을.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다니까. 엄마 나 못하겠다고. 첫날 야간 운동 끝나고 되게 분위기도 우울했어. 다 불 쫙 꺼져 있는 체육관에서, 그 수성구 다 불 꺼져 있는 체육관에서 그 사이드에 소파가 하나 있거든.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엄마 나 못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형들이랑 애들 막 지나가다니는데 엄마 나 못하겠어 너무 힘든 것 같아. 나 오늘 코피도 났어 했는데 엄마가 뭐라 했더라? 엄마가 솔직히 거기서 그냥 해 막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 너가 선택한 길이잖아. 그 엄마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 그럴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 오케이 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오케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또 코피 흘리면서 했지.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지금까지 나한테 이런 적이 없었어. 뭔가 되게 내가 힘들다고 하면 항상 이렇게 해줬었고 막 하니까 했는데 이번엔 달랐던 거지. 전화를 했는데 어떡하겠냐, 해야 된다, 너가 선택한 길이지 않냐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뭔가 싹 이렇게 칼차단 같은 느낌을 해서 아닌가? 반대였나? 그럼 하지 마였나? 기억이 오류인가? 약간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였어. 내가 둘 중에 하나로 느끼고 그걸 되게 느끼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를 느꼈었어. 엄마가 뭐라 했더라? 그래 그럼 하지 마. 이거 아니었으면은 그냥 해. 약간 이런 되게 짤막한 그거였었을 것 같아. 엄마가 그지 그래도 해야지라고 했었지.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 근데 뭔가 거기서 엄마가 되게 또 내 편 들어주고 그렇게 했었으면 나는 더 약간 포기를 하려고 했었을 것 같은 느낌이야. 그 다음날 이제 바로 또 그게 나는 오전 오후 야간 운동으로 3시간씩 운동을 하는데 난 그게 그렇게 힘든지 몰라. 시합 기간에는 새벽 오전 오후 야간으로 막 3시간씩 해. 진짜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 내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야 그때가. 그래서 나는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가 힘들어도 솔직히 버틸 수 있어. 잠은 거의, 근데 잠은 자긴 해. 야간 운동이 거의 10시에 끝나니까 10시에 끝나니까 10시에 씻고 12시에 잔다고 해도 한 7, 6시간은 자. 6, 7시간은 자니까. 그치. 이렇게 하고 6시에 일어나서 새벽 운동을 9시 아니다, 새벽 운동을 2시간 한다. 8시 정도까지 하고 아침 먹고 한 1시간, 2시간 자다가 오전 운동하고 다음에 또 1시간, 2시간 자다가 오후 운동 3시부터 6시까지 하고 6시에 밥 먹고 7시까지 쉬다가 10시까지 이제 야간 운동하고 또 자고. 이게 맨날 반복인 거야 시합 시즌은. 근데 이제 가끔 코치님도 힘드셨어요. 새벽에는 못 일어나실 때가 있어. 그럼 우린 이제 축제인 거지. 분명히 6시 집합인데 코치님이 6시 반까지 돼도 안 나와. 이제 그 보통 우리 시합 시즌이 겨울이 많으니까 롱패딩 입고 히터 앞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자. 근데 우리 코치님이 이 단상 위에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쪽문 같은 데로 계단이 이렇게 있어. 그 나무라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단 말이야. 이렇게 자고 있다가 문 닫힌 소리 들리고 덜컹덜컹 소리 나면 다 막 패딩 던지고 막 뛰는 거야. 그때부터. 그럼 또 혼나지. 다 듣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게 다 추억이긴 해. 근데 또 이제 그 또 3학년들이 최대한 그 앞에 히터에 붙어서 잘 수가 있어. 그럴 땐
1학년들은 맨 그 끝에서 거의 히터도 못 맞고 이렇게 자는 거야. 재밌었지. 내가 문소리 들으면 깨워라 이러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는 거야. 그럼 거의 1학년들은 거의 못 잔다고 봐야 돼. 근데 내가 다행히 1학년 생활이 너무 짧았어. 아 1학년 생활이 없었구나 나는. 그러네. 대학교 1학년 생활이었구나 그거는. 나 1학년 생활이 없었네. 2학년으로 들어가서 나는 네 2학년으로 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1학년은 없었어 나는. 너무 다행이었지. 그래서 난 형들 일단 애착 인형이었어가지고 나도 거의 히터 가까이 자서 형들이 이렇게 거의 끌어안고 자가지고.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나는 조금 꿀로 운동선수 생활을 했지만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그래가지고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막 하고 프로까지 가신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한 거야. 이거를 다 버티면서 어떻게 그렇게 힘든 운동까지 하고. 나는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난 솔직히 생활은 진짜 꿀로 했어. 대학교 가서도 1학년 생활이었지만 그때 계신 3, 4학년 형들이 나를 너무 이뻐했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조금 내 동기들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조금 이렇게 깍두기 느낌이었지. 혼나도 약간 덜 혼나고. 왜냐하면 2학년에 진짜 무서운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나랑 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어가지고 그 형이 또 날 되게 좋아했었어서 어떻게 나만 좀 진짜 미안했지 내 동기들한텐. 그 형한테도 연락이 왔었어. 뭐라고 왔더라? 카톡 내용이 있는데. 내가 그때 소통 어플로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였지? 네 드라마 찍나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맞아요 형 했는데 웃기네. 보고 있는데 준엽이 닮았는데 아닌가 했네. 이래가지고 저 맞아요 했는데 소지섭님 나오는 거 맞냐고. 네 맞지? 이래가지고 맞아요. 오키 악플 달갱 이래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했더니 아니 당연하지 요즘은 좀 괜찮냐 해서 괜찮아요 굿 조만간 봬형 이러지. 좋지 배구하는 거 너무 웃기네 귀엽다 해가지고 배구 누구한테 배웠냐면 형한테 배웠다고 할게요 했더니 그건 팩트니까 꼭 말해 해서 좋아요 했지. 형이 그 전에 형이 맛있는 거 사줄게 해가지고 언제든 연락해 이렇게 하고 끝났어. 실명 언급은 좀 그렇지. 아니 왜냐하면 그때 나 배구 할 때는 단학가로 했었어야 되니까 지금 되게 이게 내 말투가 많이 풀린 거야. 그 당시에는 다 단학가로 했었어야 돼. 했습니까? 하고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했었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유일하게 내 선배들 중에 조금 말을 되게 반말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반존대하는 형이 있지. 그 형은 대학교 때 처음 만난 나랑 2살 차이 나는 형인데 내가 그 소통 어플에 얘기한 거의 우리 집 첫째 아들 같다고 한 형, 그 형은 그렇지. 지금은 군복무 중이셔가지고 상무팀으로. 그 형도 연락 와가지고 웃기다고. 여자친구분이랑 보는 거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맞아 나 형들이 거의 키우다시피 했어 나를. 맞아. 막 그때는 나 대학교 다닐 때 형들 막 면허 있고 그러니까 차 타고 막 맛집 돌아다니면서 막 뭐 사주고 휴가 받으면은 형 집 데려가가지고 거기 그 동네 막 구경시켜주고 거기 인천이었으니까 인천 막 구경시켜주고 바다 보고 진짜 날 거의 키우다시피 해주셨지. 네 형들한테 잘하긴 했어 솔직히. 막 이게 깍듯하게 이런 거를 잘하기도 했는데 되게 애교가 많아서 형들한테는.
그래서 형들이 좋아하긴 했었어 나를 되게. 그래서 그 형 제대하면은 그치 시구 한번 가야지 또. 미인계가 먹힌 게 아니고 미인계가 먹힌 게 아니라 몰라 나는 어릴 때부터 형들이 되게 좋아했어. 내가 진짜로 거의 한 5년 만에 연락 온 사람도 있었고 그분한테도 연락 왔다. 그 마스코트 분 있잖아. 나 시구 갔을 때 옛날에 배구 그때 마스코트 분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셨더니 아따 드라마 보는데 니 나오길래 깜짝 놀랐네 이러셔서 알아봐 주시다니 감사하네요. 딱 보면 알지 진짜 승승장구해라 형이 응원한다 이렇게 왔어. 어떻게 아냐고 그 마스코트 분을? 난 고등학교 때 그 체육관에서 우리가 선수 시절에 그 볼 플레이어 도우미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형이랑 친해져가지고 언젠간 전 다시 이 코트에서 뵙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왔는데 딱 그때 시구하러 가서 다시 만난 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설마 바뀌었겠지라고 생각하고 딱 그 마스코트 분을 만났는데 형 맞아 했는데 맞다고 해가지고 막 서로 손잡고 춤추고 난리 났었지. 연락 연기 잘한다는 말은 안 해줬냐고? 다 자연스럽다고 신기하다고 맞지? 나는 솔직히 조금 내 지인들한테 약간 놀림 받을 줄 알았거든. 이게 뭐냐고 막 하면서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다 잘한다고 자연스럽다고 해줘가지고 감동이었지 나는 진짜로. 대전에 있는 내 친구들한테도 연락 오고. 친구가 와서 언젠간 대전 야호가 되길 바랄게 스컬 이러고 왔어. 대전 야호 한번 해달라고 연락 왔어. 대전도. 난 딱 이제 4분 뒤에 간다. 아 재밌다. 학창 시절 얘기하면은 나는 한 것도 많고 너무 재밌게 약간 스펙타클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었어가지고 되게 나도 모르게 썰들이 많은 것 같아.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2군데씩 다녔으니까. 진수가 라이브를 3시간을 했다고? 진심? 맞아요. 3시간 했어요. 저도 해도 돼요. 진짜로요? 그럼 저는 근데 저희가 30분 뒤엔 단체 연습이 있어서 2시간만 해보겠습니다. 네, 단체 연습을 하러 가야 돼서 솔직히 나는 4시간도 가능하긴 해. 할 수 있는데 나 9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9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냐고, 박진수 때문에 지금 이게 분리가 됐단 말이야 이게. 아싸 30분 늘리고. 이렇게 해도 되나? 조금 편하게. 또 듣고 싶은 썰 없어? 다 풀어줄게. 봐, 방금 얼굴 작아 보였어? 어때? 작아 보여? 성철이 같아? 수학여행 썰. 제가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여행 썰도. 옛날에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갔다가 제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 경주인가? 중학교 때 국룰로 가는 데가 어디지? 경주 맞나? 경주를 아마 경주였을 거야. 경주 갔다가 뭐 어디 폭포인가 뭐 보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좀 더 가까이 가서 찍겠다고 하다가 거기 뭐 등산객들 분이 계셨는데 거기서 가방에 맞아가지고 진짜 이렇게까지 떨어진 뻔한 거 뒤에서 체육쌤이 잡아줬어. 오 했는데 뒤에서 체육쌤이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안 떨어져.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 내가 그때도 약간 무서운 게 없었어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안 됐던 데인데 몰랐어. 나는 거기 이렇게 뭐 선이 있었던 건지도. 그 턱도 있었어. 내가 근데 그 턱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등산객들 분들 보시면 가방이 되게 크잖아. 그래가지고 와우. 다행히 뒤에 이제 체육쌤이 계셔서 다행이지. 우리 담임쌤이었으면 담임쌤도 같이 떨어져서 나 잡고. 우리 담임쌤이 여자분이셨는데 되게 왜소하셨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많이 혼났지. 가지 말라고, 여기 가지 말라고 턱이 있는데 거길 왜 가냐고 이러면서. 중학교 때 우리 갔던데, 아 그건 고등학교다. 고등학교 때 우리가 수련회로 갔던 데는 노래방이 있었어. 지하에 막 그 게임 오락실 이런 데랑 막 이런 데 있어가지고 거기서 했지. 노래방에서 막 그냥 랩하고 막 이러고. 근데 거길 이제 가지 말라 그러셨어. 그 조교분들이. 가지 말라고. 가도 이제 조교 동반으로 가자 이렇게 하셨었는데 원래 그런 거 다 하지 말라고 하잖아 수련회 가면은. 근데 우리끼리 야 가는 거야 해가지고 몰래 이제 조교분들이 복도가 이렇게 U자로 돼 있는데 저쪽 끝에 갔을 때 끝에 방에도 우리 애들이 있어. 걔한테 연락해가지고 지금 조교분 어디 계셔 해가지고 다음이 우리 방 차례야 했을 때 그때 막 나가 뛰어가는 거야. 해가지고 밑에 가서 노래방에서 막 노래 부르고. 근데 우리 방은 이미 점호가 끝난 상태였어가지고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 근데 우리 방에 이제 조금 졸려서 안 간다고 하는 애가 있었어. 근데 이제 걔가 방에 있다가 우리 이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야. 얘들아 미안해 점점점 이렇게 왔어. 그래가지고 왜 이랬더니 조교님이 이제 방에 들어오신 거야. 근데 그 걔는 이제 방에 있었던 애는 우린 줄 알고 문을 열어줬는데 조교님이 줬던 거지. 그래서 우리 야 큰일 났다고 바로 노래방 40분인가 남았었는데 그거 죄송합니다 하고 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무릎 꿇으면서 들어갔지.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는 항상 조교님이 있었어.
조교님들 무섭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조교님들은 다 지금 내 나이일 텐데 우리가 그랬으면은 사실 다 알 거 아니야. 조교님들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기도 다 살아온 그게 있으니까 그게 왜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었던 건지 모르겠네. 난 진짜 생각이 어렸었던 것 같아. 고등학교 땐 수학여행 말고 수련회를 갔던 것 같아. 아마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때 막 내가 계곡이 아니라 무슨 하천 같은 데인데 거기서 막 나무 타고 막 난리 났던 것 같은데. 그게 거기였었던 것 같은데. 막 나무 타고 위에 올라가지 이러고 사진 찍고 나무 이렇게 매달려서 사진 찍고 그랬었지. 초등학교 때도 가서 기억이 안 나네. 초등학교 때도 갔었지. 근데 초등학교 때는 썰이 많이 없어. 아 있네. 초등학교 때 내가 팔 부러진 상태로 수련회 갔었구나. 수학여행을 여기 통깁스하고. 그래서 재밌게 못 놀았던 기억이 있어.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우리 동네 근처에 미술관이 있었어가지고 거기로 그냥 현장 체험학습 이런 느낌으로 많이 갔었지. 약간 소풍 느낌으로. 가서 우리끼리 막 런닝맨 하고 그랬지. 등에다가 이름표 그 막 팔았어요. 런닝맨 하는 거를 그래서 등에 붙이고 막 했는데 잘 안 뜯겨서 옷 뜯겨나가고 막 그랬었지. 난 되게 많이 부러졌었어. 팔 깁스 한 3-4번 했고 발목도 많이 부러지고. 장기자랑 나갔었지. 장기자랑 근데 그때 나갔었어. 과학 캠프라고 그냥 학교에서 가는 거 말고 그냥 협회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냥 거기는 신청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였어. 근데 그걸 내가 옛날부터 얘기하던 제일 친한 친구, 유일한 서울에 있는 친구, 그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장기자랑 했지. 가서 님과 함께 불렀어. 했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야. 장기자랑을. 그때 이제 학교에서 간 게 아니고 수련 막 그 어디서든 오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아 야 우리가 나가자면 안 되겠다 이랬는데 얘는 그 나서는 걸 되게 싫어하는 애야. 관심 받고 이런 걸 안 나간다고 끝까지 끌고 나가가지고 해야 돼 해가지고 나갔지. 나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토대장 정도 갔었어. 9박 10일인가 뭐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그것도 가고. 근데 내가 그 기억 때문에 걷는 걸 싫어하나 봐 지금. 엄마가 너 정신 좀 차리라고 보냈단 말이야 초등학교 때. 박진수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나는 이제 물론 다른 사람도 그랬겠지만 다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어쨌든 뭐 얘기하고 있었지? 뭐라고 했었더라? 나 뭐 얘기하고 있었어? 아 맞아 국토대장정. 뭐야 내가 처음 가는 거고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낯을 엄청 많이 가렸고 가다가 거기서 다행히 또 거기서 형들이 또 잘 챙겨줘가지고 어떻게 잘 다녔는데 나 항상 걷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막 아프다고 차 타고 다니고 좀 진짜 좀 이건 많이 더러운 얘기긴 한데 코피가 나면은 차를 태워주셔. 차를 타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해주시니까 뭔가 이걸 이렇게 치면 코피가 나잖아. 치면 코피가 나잖아. 근데 그 내가 내 코를 때릴 그 용기는 없고 그래가지고 진짜 좀 더럽지만 일부러 막 코를 세게 후벼가지고 일부러 코피 내서 차 타고 다니고 했었어. 아 근데 초등학생 때니까 좀 봐줘. 내가 원래 코는 잘 안 파는데 그래서 더 고민이 됐던 거야. 때릴까 팔까. 아니 그래도 지금이 아니잖아. 초등학교 때잖아. 초등학교 때니까 몇 학년? 4학년인가 그랬을걸? 3학년인가? 어렸을 때 3학년일 거야 아마. 3학년 그래가지고 열심히 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어. 학교 같은 운동장에서 이제 평상에서 이렇게 딱 거기서 밥 차와가지고 점심 먹는데 거기서 이제 프루츠 믹스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에서 그 네모난 코코넛이라 해야 되나? 약간 코코팜 그런 느낌의 이런 네모난 큰 것들 그것만 엄청 골라가지고 체리랑 그래가지고 그렇게 조금 약삭 빠르게 행동을 했다가 한번 미움을 샀던 적이 있지. 그리고 뭐였더라? 내가 이거 한번 소통 어플에서 얘기해준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내가 원래 식욕이 별로 없었어. 그래가지고 밥을 뭐 하루 정도 안 먹어도 괜찮고 막 이랬었는데 거긴 솔직히 내가 그래도 막 9박 10일이라고 하면 차를 탄 게 거의 막 몇 시간을 걷는다 하면은 잠깐 코스밖에 없어. 거의 잠깐 코스인데 한 이틀 한 2번 정도밖에 안 탔어. 한 두세 번. 그러니까 맨날 걷다 보니까 나는 내가 걸었다는 거를 까먹고 그날도 이제 저녁을 안 먹어서 귀찮아가지고 이러고 그냥 안 먹었다가 이제 거기는 아침을 우리가 해 먹어. 우리가 아침에 이제 해 먹는데 그 우리가 버너랑 이런 거 다 준비해서 밥하고 막 쌀로 밥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데 그 이제 취식을 해야 되는 장소까지 가는데 아침에 일어났어. 너무 어지러운 거야. 배도 너무 고프고 배가 막 고파가지고 막 쪼그라드는 느낌 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진짜 앞이 싹 흐려지는 거야.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는구나, 이렇게 기절하는구나를 느끼고 다행히 거기서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진짜 나는 처음 느꼈어. 이러다가 진짜 기절하겠구나, 쓰러지겠구나 를 처음 느끼고 진짜 이게 빡 가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쓰러졌단 말이야. 그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형들이 다행히 부축을 하고 휴식 장소까지 가가지고 막 거기서 건빵 주셔가지고 건빵 먹고 좀 기운 차리고 거기서 막 알콜 램프로 이렇게 불 쇼해 주시는 거 좀 보고 그런 거 보고 아침 먹고 이제 다시 기운 차리고 이제 그 강당 같은 데를 잠깐 숙소로 썼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가다가 땅벌한테 쏘여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쓰러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막 랄룰랄라 하다가 손을 땅벌한테 쏘였는데 손인가 뭐 발인가를 쏘였는데 거기서 내가 아주 잘 가다 이러면 쓰러졌어.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너무 아픈 거야.
손인가 종아리인가 뭐 다리인가 몰래 기억이 안 나. 그거는 입술에 쏘인 거는 그 성당 캠프 때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강당 체육관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벌쏘했다고 막 벌쏘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 선생님들이랑 우리 팀 와가지고 막 보는데 침이 없대. 어디 쏘인 거야? 어디 쏘인 거야? 이래가지고 근데 진짜 아팠단 말이야. 그래서 막 카드로 긁고 막 이렇게 난리 나는데 침이 없대. 근데 또 안 아픈 거야. 그때 당시만 아프고. 그래서 저 괜찮은 거 같아요 하고 맛있게 밥 먹고 했었지. 아니 근데 침 없다고 하기 전까지도 안 아팠어. 그냥 그 쏘였을 때만 엄청 아팠고 가는 도중에 또 괜찮아졌어. 근데 또 아픈 척은 해야겠고 벌에 쏘였다고 했는데 막 그렇게 막 호들갑 떨면서 막 넘어졌는데 안 아프게도 그러니까 막 아픈 척 하면서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가서 했는데 없대.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하고 밥 먹었지. 아니야 모든 썰이 다 풀진 않았어. 너무 많아. 아마 뭐 궁금한 시절이나 뭐 어떤 뭐 할 수 있으면 안 나온 거 엄청 많을걸? 인생 진짜 스펙타클하고 재밌고 알차게 살았지. 맞아 오늘 말한 게 인생의 그 길 부분이긴 해. 돌잡이 내가 기억하는 건 마이크 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도 대학교 때 제일 재밌었던 거 대학교 때는 재밌는 게 또 많았지. 대학교 때는 이제 뭐지? 대학교 때는 나를 이제 예대 학생인 줄 알고 그 예대에 계신 분들이 나한테 인사를 몇 학번 뭐 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했나 뭐였나 그 예대만의 그 인사법이 있어. 근데 그걸 이제 한 거야. 이제 롱패딩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대 아니면 체대생들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해가지고 저 체대생입니다 막 하고 막 나는 체대생은 안 그래. 체대는 누가 봐도 체대니까 막 이만한 형들이 막 있는데 나는 그때도 근데 좀 여리여리하고 그랬으니까 키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근데 그 예대에 나랑 똑같은 이름이 있었어. 임준엽이. 예대생 같았을 리가 없는데 그때 나랑 똑같은 내가 그때 우리가 예대 건물에서 뭐 그 수업을 듣는 게 있어야 돼가지고 예대를 갔는데 근데 또 예대에 나랑 중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가 있었어. 또 어떻게 하다가 같이 그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그 막 사물함이 있어. 거기는 신발 넣고 뭐 예대 전용 사물함이 있는데 거기 임준엽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엥? 이게 왜 여기 있지? 하고 뭐 우리 것까지 해주는 건가 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너네 사물함에 왜 내 이름이 있냐 했더니 우리 후배 중에 있어 임준엽이라고 이런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했죠. 심지어 나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건너편에 있는 우리랑 좀 가까운 학교에 있는 중학교 때 나 문지중이고 전민중에 있던 애가 임준엽이라는 동생이 하나 있었고 또 나 학점 되게 잘 맞았어. 나 4.3인가 그랬어 평균 대학교 때.
우리는 다 비대면 수업이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과제도 쉬웠어. 최대 그쪽은. 그래서 수업 잘 듣고 수업 내용만 좀 잘 듣고 과제만 열심히 하면 거의 다 진짜 거의 에이플 A 주시고 막 했었으니까. 그랬었어. 그리고 우리 배구부에 영어를 그나마 이제 좀 토킹이 되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가지고 영어 수업을 내가 많이 도와줬지. 형들이랑 동생들이랑 동기들. 난 그래도 영어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영어 쌤이 원어민 쌤이었었어.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이제 영어로 좀 대화하고 했었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공부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기억나는 게 좀 많았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 너무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듣고 이해하는 건 다 되는데 말이 안 나와. 그런 느낌? 아니 내가 아니다. 그냥 아니다.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전혀 아닐 텐데. 뭐냐면 별로 나는 그냥 약간 자랑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약간 언어 쪽을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 뭔가 듣는 귀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이야. 듣는 귀는 좋아. 진수가 항상 나한테 그러거든. 듣는 귀 되게 좋다고. 내가 보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이런 걸 되게 잘해. 잘해. 특징 잡는 걸 좀 잘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잘하는 건 아닌데 잘해 보이는 척하는 건 잘해. 처음 아닌 것처럼 하는 걸 되게 잘해. 그런 느낌? 왜 왔냐? 갑자기 심준우가 들어왔어요. 인사 한번 하고 가. 안 돼요. 가세요. 이거 못 보네. 내가 항상 들었던 말이 되게 처음 배우는 건데 처음 아닌 것처럼 되게 잘한다라는 느낌이 항상 그게 있었어. 어렸을 때도 뭘 배우던 되게 초견이 좋다. 항상 그 사람 뭘 보면은 그 사람 특징을 되게 잘 잡아내는 느낌이야. 그래서 뭔가 덜 처음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진수 성대모사를 해달라고? 나 성대모사는 잘 못해.
러베이트 성대모사 어떻게 하는데 내가. 아 그리고 대학교 때는 우리가 농구부랑 또 친했어가지고 농구부랑 축구 배틀하고 맨날 그랬었는데 내기하고. 우린 체육관 자체가 이렇게 엄청 큰데 그걸 반반 나눴어. 여긴 배구 코트, 여긴 농구 코트 해가지고. 그래서 밥 먹고 나면은 항상 우리 식당이 같으니까 오늘 축구? 아니면 뭐 테니스 해가지고 우리 종목이 아닌 것들로 막 내기하고 그랬었지. 농구하는 형들한테는 배구 알려주고 농구하는 형들이 우리한테는 농구 알려주고 그랬었어. 그럼 누가 이기냐고? 보통 농구하는 형들이 이겼어. 농구하는 형들 중에 축구 잘하는 형이 많았어. 아니다. 비슷비슷했다. 근데 그거를 축구를 운동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체육관에서 그 이렇게 막혀있던 막을 이렇게 걷어내고 그냥 여기서 골대를 꽃갈로 이제 세워놓고 하는 거야. 그럴 때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강당 들어가는 문처럼 이게 딱 정 가운데 있어가지고 거기를 골대로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야. 그래서 축구화는 안 신고 농구화랑 배구화 신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농구하는 형들이 체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체력으로는 우리가 항상 후반 가면 밀려. 이제 초반 때는 우리가 좀 이기려고 하다가 후반 가면 밀리고 막 그래. 농구가 더 좋아, 축구가 더 좋아? 나는 농구가 더 좋은 것 같아. 나 약간 발로 하는 거랑 안 맞아. 난 손으로 하는 거를 좀 잘하는 편이라서. 그치, 농구하는 형들이 몸싸움도 잘하니까. 농구하는 형들은 체격이 커. 그래서 우리가 몸싸움으로 못 이기고. 근데 다행히 우리 배구부에 축구를 좋아하고 잘하는 형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랬던 거지. 빙상계열 체육 못하진 않아. 스키랑 보드 탈 줄 알고 스케이트 탈 줄 알고. 근데 다 아빠한테 배운 거라서 그것들이. 보드는 나 혼자 독학은 했지만 스키랑 스케이트는 아빠한테 배웠어가지고. 빙상계가 또 뭐 있지? 아이스하키는 내 친구가 또 아이스하키 선수였어가지고 그건 내가 해보진 않았지만 보긴 많이 봤어. 걔 퍽도 이거 선물로 줬었는데. 좀 많이 배웠었어 뭐를. 나도 모르. 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 할래 그러면 부모님이 다 보내주셔가지고 꿈도 많고 했었어서. 우리 고모가 또 배우거든. 그래가지고 고모 연기하는 것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외삼촌도 배우시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연기를 보고 접했지. 고모가 보기엔 당연히 내 연기 보면 귀엽지. 절대 만족 못하지. 그래서 엄마가 막 아니 고모한테 배워. 막 아빠가 고모한테 알려달라 그래 대본 가져와서 했는데 가족한테 그런 거 진짜 못 배우는 거 알지? 뭔가 이제 오히려 가족 앞에서 춤춰보라고 하면 더 못 추겠고 약간 그런 거 알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이제 봐온 세월이 있으니까 뭔가 되게 오글거리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내가 고모한테 못했어. 고모가 연기 교수도 하고 했었단 말이야. 당연히 너무 잘 알려주겠지만
오글거려서 고모한테 못했어. 그거를 알려달라고. 고모, 아유 고모는 어릴 때 나를 혼낼 때 연기를 하면서 혼냈어. 막 우는 연기하면서. 근데 그게 진짜 우는 건지 연기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울 상황이 아니었는데 울면서 막 되게 속상해하시면서 연기를 했어. 고모 연기 잘하지. 잠깐 나 휴가 때 브이로그 찍은 거에서 고모 목소리 나오잖아. 딕션이랑 발성 장난 아니잖아. 그치, 나도 반성하는 연기를 했지 이제. 쭈구리 연기. 그래서 내가 쭈구리 연기 좀 되나봐. 신기하지. 우리 집에 참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셔. 할아버지는 또 군인이셨고. 신기해. 참. 나도 그래서 우리 집안이 참 좋아. 화목하고 친구 같고 해가지고 우린 다 친구처럼 지내거든.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다 친구처럼 막 그렇게 되게 편하게 지내가지고 나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기 때문에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셨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나 우리 집 좋아. 내가 뭔가 사랑이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났던 이유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한한 사랑을 줬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랑 엄마랑 아빠랑 다 무한한 사랑으로 날 키웠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야. 맨날 할머니가 나 업고 다니고 그랬어가지고 업고 막 밥 먹이고. 그래서 내가 다리가 이쁜가? 많이 안 걸어 다녀가지고. 맞아. 그래서 그 어릴 때 받았던 사랑 때문에 어딜 가나 이쁨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할머니한테 좀 죄송하긴 하지 많이. 지금이었으면 당장 내려서 혼자 걸어 다니겠다고 했겠지만 이제 갈 시간이야. 나는 또 보자고. 곧 라이브로 다시 돌아올게. 오랜만에 개인 라이브네. 또 봐. 사랑해 안녕. 캡처 타임을 해야 되나? 사랑해 안녕.